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올해 K-팝에서 아이브의 인기가 대단하죠. 지금 신인상은 당연하고 러브다이브가 올해의 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이브는 이번 달에 일본에서 정규 싱글을 발매하며 정식 데뷔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기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브를 무작정 까고 있는 특정 채널과 안티들이 있어서 일본 인기는 거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의 K-팝 팬들은 인기가 많다고 여러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 기반으로 아이브가 일본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지 팩트 체크를 오늘 해보려다가 같이. 아이브가 일본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지 팩트 체크를 오늘 해보려다가 그냥 현재 K-팝에서 걸그룹들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들의 일본 인기는 어떤지, 일본 성적은 어떤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블랙핑크, 아이브, 뉴진스, 아이들, 르세람핌, 그리고 약간 지금 시기에서는 기세가 주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에스파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있지도 있고요. 일본이니까 트와이스랑 케플러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교할 수 있도록 JYP의 일본 현지화 그룹인 니쥬도 넣고 지금 일본 걸그룹 중에서 그래도 성적이 가장 좋은 편인 노기자카 46도 포함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설명할 게 있는데 이제는 인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수치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이 높은 팀이 인기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스트리밍 차트 순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인지도나 선호도가 높은 팀이 인기가 많은 것인지 헷갈리죠. 왜냐면 앨범을 많이 판다고 해서 꼭 팬덤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니죠. 왜냐면 적은 수의 인원이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리밍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도 그냥 그 팀을 인지 못하고 전체 듣기로 듣는 경우도 많고 그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그 팀의 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수익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인지도나 선호도로만 한다면 국내에서도 소녀시대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위 사이트에서는 이것들을 잘 섞어서 종합 차트 순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어떤 차트도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끊으면 그 끊어지는 지점에 따라서 왜곡이 생기죠. 그리고 스트리밍 차트는 아까 말했듯이 인지 못하고 전체 재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당시에 경쟁하는 곡에 따라서 성적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단 일본은 전통적으로 오리콘 차트의 권위가 높았거든요. 일본은 저작권의 이용 방식과 또 유통 방식이 좀 국내랑 달라서 스트리밍 등 온라인 수치를 어느 특정한 기관에서 전부 수집하기가 어려웠고 또 앞에서 말하는 스트리밍의 변수에 따라서 왜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음원 판매량을 중심으로 채점을 했었어요. 오리콘 차트에서.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차트이고 한국에서 인용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차트이고요. 일본 뮤지션들도 아직까지 가장 신경을 쓰는 차트가 오리콘 차트입니다. 오리콘 차트가 지금은 다양한 점수를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도 오리콘 차트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K-팝보다 먼저 아이돌의 팬덤화가 강해진 일본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팬덤을 가진 아이돌 팀들이 또 이벤트 등으로 앨범을 되게 다량으로 구매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리콘 차트 상위권을 항상 그런 팀들이 장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적 인기도가 훨씬 높은 싱어송라이터라든지 밴드 등이 오리콘 차트에서는 좀 마니악한 아이돌 팀에게도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점점 스트리밍 채널이 늘어나고 틱톡이라든가 이런 영향력이 큰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리콘 차트보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플랫폼의 데이터를 모아서 차트를 제공하는 빌보드 재팬이 점점 부상하게 됩니다. 아직도 일본 방송에서나 사람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오리콘 차트가 맞는데요. 그래도 실제 음악 스태프들이 제작진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그리고 참조를 하는 것은 빌보드 재팬으로 좀 넘어온 지 몇 년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빌보드 재팬도 그 차트의 집계 기간에 따라서 왜곡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빌보드 재팬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그 안에서 보정 작업을 거쳐서 차트를 발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은 스트리밍 합산이 안 되는 소속사의 아티스트들도 있다는 것이 좀 까다롭죠. 어쨌든 오늘 저는 이 팀들의 앨범 판매량, 그리고 스트리밍 차트, 그리고 틱톡 차트 순위도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차트의 최고 순위까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특히 K-팝의 일본 판매량이 좀 왜곡이 심하거든요. 왜냐면 정식으로 일본에 수입을 해서
따로 판매량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본이 따로 수치가 찍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식 수입을 한다고 해도 팬덤에서는 국내 앨범을 공부하거나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배송을 시키면서 뭐 그런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뭐 판매량은 뭐 싱글과 앨범 판매량의 차이도 있고, 뭐 한국 앨범이냐 일본 앨범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당시 경쟁하던 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은 일단은 그냥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판매량을 볼게요. 앨범 판매량은 가장 많이 팔리는 첫 주와 두 번째 주의 기록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브의 첫 일본 싱글인 11은 첫 주에 88,312장을 기록. 이제 첫 주 기록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 기록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이브가 이전에 러브다이브나 이런 국내에서 발매한 싱글들은 일본에서 따로 수치는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르세라핌도 마찬가지로 첫 주의 기록만 나온 상태에서 46,000장, 그리고 블랙핑크는 23,000장 정도였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일본에 정식 수입을 하지 않아서 일본 수치가 따로 찍히지 않고 있고, 뉴진스가 3,000장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케플러의 일본 데뷔 싱글은 8만 장가량 판매되었고요. 트와이스의 최근 나왔던 미니 앨범도 판매량이 일본 기록이 따로 안 나왔고요. 직전에 나왔던 일본 앨범은 약 14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츠가 약 5만 장, 그리고 에스파의 앨범이 약 9만 장 팔렸네요. 말씀드렸듯이 해외 판매량은 딱 그 나라를 구분해서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수치로 확인 가능한 스트리밍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아이브의 11 일본어 버전은 스트리밍 차트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11이 예전에 한국어 버전 발매됐을 땐 스트리밍 차트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일본어 버전 재발매가 다시 스트리밍 차트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애프터 라이크의 스트리밍 그 순위를 확인하면 최고 순위는 9위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의 이번 싱글이 12위에 등록이 되었고요. 역시 트와이스가 강해요. 트와이스의 일본 싱글이 6위까지 했었고, 그리고 비교 대상인 니쥬는 이전까지는 순위가 좋았는데 이번 싱글에서는 수치가 좀 좋지 않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노기자카 46는 보통 음원 순위가 차트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음악을 소비하는 팬덤이 아니라 멤버 개인의 팬이 되는 형태라서 그 스트리밍에서는 좀 약하죠. 참고로 국내도 요즘 틱톡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일본은 좀 더 빨리 틱톡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게 더 큰 상태거든요. 틱톡에서 인기 있는 음악이 실제 현실에서 인기가 많은 경우가 많고 차트에서도 좀 강세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팀들 중에서 일본 틱톡 주간 20위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 팀을 살펴보면 트와이스의 톡대톡이 1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블랙핑크의 핑크베놈이 12위까지, 그리고 이츠의 블라블라블라가 댄스 챌린지로 1위까지 했었네요. 근데 특이하게 이츠는 틱톡에서 1위를 했는데 스트리밍 차트 10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거예요. 보통 틱톡에서 1위 하면은 스트리밍 차트 웬만하면은 80위권 안에는 들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 외의 팀은 틱톡에서는 챌린지 강하지 못했고요. 이거 일본 틱톡에서 좀 재밌는 점이 특이하게도 딘딘님이 일본 틱톡에서 주간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딘딘님이 그 곡이 한국에서도 1위를 했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1위를 했고, 그리고 현재 국내 틱톡 주간 순위도 높은 상태인데 일본에서도 쇼님의 웨이백홈 믹스 버전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거 주간 2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제 기억상 일본 틱톡 주간을 2주 연속 한국 뮤지션이 1위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쇼님이 그 차트 조작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국내에서는 호감도가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노래를 거부감 없이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음악만 들었으니까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믹스 버전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외에도 수익과 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음원 다운로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이나 라디오 점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그런 데서
언급량,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급량, 그리고 뮤비, 조회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모두 종합한 종합 차트의 최고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것들도 세세하게 따져보면 약간씩 왜곡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브는 이 11 일본어 버전의 뮤비는 한 달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앨범이 발매됐기 때문에 그 뮤비 조회수가 이번 집계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일본에서 조회수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조회수가. 그래서 지금 저 아이브의 순위는 앨범 판매량과 트위터 언급량이 대부분인 수치예요. 그리고 르세라핌은 아직 앨범 판매량이 포함되지 않은 순위예요. 저 순위 발표가 주간 앨범이 합산되기 전 순위라서. 근데 르세라핌은 그래도 스트리밍 점수, 그리고 특히 트위터 언급량과 뮤비 조회수가 높아서 판매량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16위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일본에서는 판매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스트리밍하고 뮤비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서 저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케플러는 판매량과 트위터 언급량만으로 저순위에 올랐고, 트와이스는 스트리밍 그리고 트위터 언급량, 그리고 있지는 사실 해당 기간에 판매량이 높았던 팀이 별로 없어서 거의 판매량의 힘만으로 저순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니쥬는 대부분의 수치가 좋고요. 노기자카는 판매 관련한 모든 수치와 트위터 언급량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저기에 스트리밍 점수가 너무 좋았던 원피스 극장판 OST를 불렀던 아도에 밀려서 1위를 한 번도 못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자면 이번 르세라핌의 기록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트와이스, 그리고 그런 트와이스에 근접한 팀이 아이브다. 그러므로 아이브가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 영상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팀은 두 팀만 넣고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그들의 수치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기록을 내는 다른 팀들도 많아요, 일본에. 그리고 또 일본은 아이돌보다 싱어송라이터나 밴드가 인기가 더 많으니까 사실 인기 있는 K-팝 아이돌이 일본에 데뷔한다고 해서 무조건 1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데일리는 1위 할 수 있어도 주간 1위는 하기 힘들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외국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외국인 멤버 유무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맨날 외국인 멤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작 마인드에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그 나라의 팬덤 형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그 현지 국적 멤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그 팀이 시작할 때 팬덤 형성이 되어야 그 나라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팬들이 영업을 하면서 짤도 퍼지고 하면서 팬덤이 커질 수 있는데, 보통 어느 팀이 시작할 때 그 나라의 팬덤 형성이 안 되면 나중에 생기는 계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 이유로 지금 역시 국내에서는 아이브와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잡히는 수치가 없을 정도로 팬덤이 거의 없죠. 처음에 팬덤 형성을 못 시켜서 나중에 퀸덤 나가서 잘하고 한국에서는 점점 인기가 많아져도 일본에서는 관심이 없죠. 뉴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 멤버가 없기 때문에 팬덤이 미미한데, 뉴진스는 지금 시작하는 팀이니까 지금 팬덤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 뉴진스는 어쨌든 하이브 레이블 밑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하이브 사단이 본인들 방송도 하고 있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같이 홍보를 들어가서 일본에서 팬덤을 초기에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뉴진스는 반응이 아주 조금씩은 오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일본에서 반응이 있는 팀은 레드벨벳, 그리고 마마무, 프로미스나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싱글을 발매했던 이달소도 있는데, 근데 아마 이 표에 지금 레드벨벳의 성적을 넣으면 이 표에서 레드벨벳도 지금은 하위권에 위치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K-팝에서도 최근에 데뷔한 걸그룹들이 엄청나게 성적이 좋은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데뷔한 팀들의 인기가 예전에 전통적인 K-팝 팀들의 인기보다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데뷔한 팀들의 성적들이 더 좋다. 근데 트와이스의 나연 솔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연님의 기록을 넣으면 나연님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나연님의 팝
틱톡도 판매량은 일본에서 따로 잡히지 않은데 스트리밍에서는 5위까지 했고 틱톡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 차트 5위까지 했었죠. 근데 나연님도 틱톡 1위를 2주 연속으로는 못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진짜로 제일 좋은 편이네요. 트와이스에서 미사모 유닛 낸다고 했었나?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트와이스 본츠보다 인기가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역시 아직까지는 트와이스고 인기로서는 그 뒤를 이을 준비를 하는 아이브와 르세라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이 두 팀은 트와이스의 뒤를 잇는다기보다는 그냥 아이즈원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이 두 팀 다 아이즈원이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남자 아이돌로서 그리고 케이팝 아니라 그냥 일본의 아이돌 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